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아침 일찍 시작하셨네요. 어제 CPI 결과가 나왔고 이제 시장의 시선은 완전히 다음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CPI가 시장 예상과 거의 똑같이 나오면서 9월 금리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런데 XRP는 시원하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지금 시장은 CPI 하나 좋다라고 해서 바로 돈이 들어오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금리는 이제 한숨 돌렸습니다. 그 다음엔 뭐예요? 클래리티 법안. 60표가 실제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리플이 지금 금융 시스템 안으로 얼마나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첫 번째는요, CPI가 예상대로 나왔는데 왜 시장은 금리 동결 전망이 더 높아진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클래리티 법안에서 가장 큰 반대 논리 가운데 하나였죠. 지역은행 문제를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어떤 데이터로 반박을 하고 나섰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페이스라는 새로운 법안이 리플의 왜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이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영상 아래 따봉 버튼까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 버튼 한 번이요, 제게 큰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눌러주실 거죠? 현재 리플은 1431원입니다. 오늘 장중에 1446원까지 한 차례 반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는 1430원, 이때 초반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자, 최근 흐름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1,400원 한 차례 깨졌었죠. 1,397원까지 밀렸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무너지진 않았어요. 다시 빠르게 1,400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에서 계속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1일 기준, 24시간 기준으로 보면 주요 이동평균선, 이게 캔들 위로 올라와 있죠. 자, 이 얘기는 결국에 뭐냐? 중장기적으로 아직 위에서 누르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RSI 수치가 아주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려는 물량보다 파려는 물량이 더 많은 상태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 보세요. 7월 25일에 그리고 7월 30일까지 쭉 이 RSI 수치가요, 이 바닥에서 거의 붙어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완벽하게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흐름을 가져간다는 건 여기에서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와도요, 바로 반등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방어해야 될 구간은 있어요. 1430원. 여기를 방어를 지켜줘야 되죠. 이 구간을 계속 지켜준다면 다시 1440원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을 보세요. 비트코인이 9천만 원이 깨졌어요. 8,900만 원대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지금 많이 밀린 상태이죠. 원래는 비트코인 XRP가 1위 거래 대금이 터져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럼 테더, 스토리지까지 이런 알트코인들이 거래 대금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죠. 자, 이 부분들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매도를 좀 해야겠다, 매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차트 하나만 보고 매도, 매수를 결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더보기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링크 통해서 무료로 입장하셔서 뉴스 차트뿐만이 아니라 고래들이 어디서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온체인 데이터, 샌드맨 데이터, 이 모든 데이터들 다 보시고요.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죠. 그리고 들어오셔서 알림만 켜두시면 시장의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결과는 우리 시장 예상과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4% 상승을 했고요. 전월 대비는 0.1% 상승했습니다. 근원 물가도 이 시장 예상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예상 그대로인데 뭐가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미국 CPI는요, 5월에는 CPI가 4.2%가 나왔고요. 6월에는 3.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7월 3.4%이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이 얘긴 결국에 중동과 이 유가 때문에 걱정했던 것처럼 물가가 다시 확 치솟는 모습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용도 같이 봐야 돼요. 최근 미국 고용이 상당히 약해졌죠. 비농업 고용은 시장 예상보다 10만 명이 적게 나왔습니다. ADP, 이 민간 고용도 계속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어요. 기업들이 예전처럼 사람을 적극적으로 뽑지 않고 있다는 거죠. 주택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주택 판매에서 힘이 강하게 살아나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를 쉽게 정리를 하면요, 물가는 조금씩 식고 있고 고용도 식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도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고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물가가 또 오르면 어떡하지? 금리를 더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먼저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면 고용까지 너무 깎이는 거 아닌가? 이걸 같이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패드 워치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금리를 동결할 건지 인상할 건지를 보는 예상치입니다. 우리 불과 CPI 발표되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 전망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CPI 이 발표 이후에 금리 동결 이 전망이요, 55.9%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반대로 금리 인상 전망은 44.1%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없다라는 걸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거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이 약해지고 있는데 물가까지 다시 폭발하지 않는다라면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시장에 돈을 다시 더 조일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고용이 더 둔화되고 물가도 안정되고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이 PPI 오늘 저녁에 발표가 돼요. 이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내려가게 되면 금리 동결뿐만이 아니라 금리 인하까지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나 남게 돼요? PC 결과 하나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시장이 중요할까요? 금리 부담이 내려가게 되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의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결국에 금리를 연준이 인하를 해주게 되면 시장에 돈이 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이 묶일 때는요. 좋은 이슈가 나와도 호재가 나와도 잘 못 올라가요. 반대로 금리 부담이 줄어들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면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눌려있던 재료가 한꺼번에 가격에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온 이 CPI 결과는 결국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CPI, 이 경제 지표만 바라보면 안 돼.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우리 클래리티 법안 60표 찬성을 받을 수 있을지. 지금 상황은 공화당 일탈자가 있는지, 민주당에서 실제로 몇 명이 찬성을 할 건지 고래 자금도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요. 기간 자금, 미 국채 금리, 달러, 비트코인 흐름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이런 뉴스가 하루에도 몇 개씩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어요. 좋은 기사 하나 보고 급하게 따라 들어갔다가요. 2시간 내에 다른 뉴스 나오게 되면 또 겁먹고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 데이터가 아니라 감정으로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서 기사 하나씩 따로 던져드리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CPI가 왜 중요한지, 이 결과가 패드워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 시장에 이 가격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 이러한 것들을 초보자분들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클래리티 법안 말보다 표가 중요하죠. 누가 찬성으로 넘어오는지, 누가 반대로 빠지는지. 자, 이 60여가 실제로 가까워지고 있는 건지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서 워싱턴 이 외신 위주로 주요 의원, SNS 발언까지 계속 확인을 해서요. 중요한 변화가 잡히면 영상 기다리지 않고 여기 더보기 누르시고요. 이 파란색 링크 통해서 여기 소통방으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큰 흐름을 보시고 실제 가격이 움직일 때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런 것들을 해드리는 게 바로 이 공간입니다. 링크 통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알림만 켜두시게 되면 제가 시장 변동성, 중요한 긴급 속보들 바로바로 알림으로 알려드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장점이에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어디까지 내려가는 하락인 건지, 그리고 내가 시장을 보고 있지 않은 순간에 갑자기 시장이 요동칠까봐, 그게 가장 불안합니다. 그런 걱정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중요한 공반이 하나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에요. 지금 클래리티 법안을 반대하는 쪽에서 계속 꺼내고 있는 논리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지역 은행 예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이죠. 자, 이거는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 스테이블 코인에서 더 높은 보상이나 편리한 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은행에 둘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기자. 그러면 지역 은행 예금이 줄고 은행에서 농민이나 소상공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에서 루미스 의원이 한 가지 대안점을 제시를 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미국의 FDIC의 은행 예금 자료입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 미국 은행 예금은요 7분기 연속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역 은행의 예금 증가율이 전체 은행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미스 의원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지역 은행 예금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나선 거죠. 여기에 더 강한 반박도 나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2,000개 이 지역 은행이 사라졌는데요. 루미스 의원은 그 원인이 암호화폐가 아니라 대형 은행들이 지역 은행을 인수를 하고 합병을 하면서 은행 숫자가 줄어든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역 은행이 줄어든 책임까지 스테이블 코인으로 돌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료에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자체도 스테이블 코인을 무조건 풀어주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설명까지 덧붙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행사가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주거나 포인트를 지급하면서 유인하거나 마치 은행 예금과 똑같이 안전한 것처럼 홍보를 하는 부분까지 제한하는 장치가 들어있다라는 얘기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발언 굉장히 중요해요. 9월 절차 동의. 이 절차 표결에서 필요한 숫자 우리 결국에 60표 찬성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클래리티 법이 좋은 법입니다. 이 말만 반복해서 표가 움직이진 않죠. 반대 의원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를 찾아내고 그 논리를 실제 데이터로 깨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표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루미스 의원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작업이죠. 지역은행 문제를 삼아 걱정하는 의원들에게 실제 예금 데이터, 이거를 들이밀면서 오히려 반대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차트 하나만 보시고 결정하지 마시고요. 들어오셔서 온체인 데이터, 샌드멘트 데이터 이런 분석한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시라는 이야기죠.
동의 표결은 9월 16일에 있습니다. 정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4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제가 속보 나오는 대로 바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법안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클래리티 법안만 보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리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법안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페이스 법안. 이 페이스 법안은 클래리티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클래리티가 우리 시장을 어떤 규칙으로 관리를 할 건지,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명확성 법안이라면 이 페이스 법안은요, 비은행 결제 회사들이 미국 연준에 결제 인프라에 접근하는 절차를 더 명확하게 만드는 내용이 들어가는 법안입니다. 이게 왜 우리 리플에게 중요할까요? 현재 미국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패드나우, 이렇게 연준이 운행하는 핵심 결제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융회사들이 돈을 보내고 결제하고 정산할 때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금융 고속도로 있죠. 그런데 리플처럼 은행이 아닌 결제 회사가 이런 결제 인프라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려면 지금은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중간에 은행도 필요하고요. 은행 심사도 길어질 수가 있어. 그런데 이 페이스 법안, 이 법안이 뭐냐면 이런 비은행 결제 회사, 우리 리플 같은 회사가 일정한 요건만 충족을 한다면 중개은행, 중간의 은행을 거치지 않고 연준 결제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겠다라는 법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설명해 드려볼게요. 현재는 리플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싶은데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중간 톨게이트를 몇 번 지나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 법안은요, 조건을 갖춘 회사들은 고속도로 진입로를 자체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죠. 현재 리플은 연준 마스터 계좌와 관련된 승인 절차에서도 언제 결론이 날지 불확실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페이스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심사를 무한정 끌지 못하도록 360일 안에 결론을 내리도록 시간표를 정하는 방향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때요? 승인 여부 날 때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결과가 좋든 나쁘든 이 360일 안에는 결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있어야지만 사업 계획서도 짤 수가 있는 겁니다. 무기한적으로 기다리는 게 기업한테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리플은 이미 미국 내에서 50개가 넘는 송금 관련 라이센스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페이스 법안에 리플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페이스 법안이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통과가 된다면 리플은요, 이제부터 그 모든 걸 새로 준비해야 되는 회사라기보다는 이미 상당한 규제 준비가 끝낸 회사이죠.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하고 이 페이스 법안도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 리플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클래리티 법안이 규제의 명확성을 지켜주는 법안이라면 이 페이스 법안은요, 결제 길을 뚫어주는 법안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장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CPI 끝났다고 볼 게 없는 시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다음 판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 전 단계예요. 금리는 동결, 전망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인상 부분이 내려왔죠. 클래리티 법안은 60여를 만들기 위해서 반박과 설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리플에게는 페이스 법안처럼 또 다른 제도적 변수가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여기 차트에서 1430원, 이거를 지켜낼 수 있는지 1440원까지 회복을 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하고요. 고래가 계속 여기 구간에서 물량을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자, 만약에 여기 구간에서 고래들이 팔고 있다면요, 여러분들도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때는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뿐만이 아니죠. 워싱턴에서 나오는 이 실시간 외신 보도들도 봐야 됩니다. 산업응원, SNS까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뭘 봐야 되냐면 SEC, 여기서 나오는 공식 자료들도 봐야 됩니다. 온체인 데이터도 결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시장만 보고 간 거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려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대신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이 쉽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새벽에 나오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정보들 다 받아보시면서 시장 변동성 있을 때 실시간 대응도 받아보시면 좋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이 한국 기사는 외신 보도 기준으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시차 때문이죠. 우리가 자고 있는 밤이나 새벽에 그들이 일하는 낮입니다. 그래서 더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 들어오셔서 알림만 켜두세요. 그러면 밤이든 새벽이든 중요한 이슈 나왔을 때, 시장 변동성 있을 때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또 뭐 알려드려요? 이렇게 상승하는 알트코인들 알려드리죠. 어려운 시장이지만 하나하나 다 챙겨 가신다면 여러분들도 다 반드시 좋은 결과 얻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돈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코인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